몇 년 전 나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강원도 어느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산장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우리는 끊지 않은 휴가를 맞아 오랜만에 함께 모이게 되었고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산장은 도심과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자연 속에서의 한적한 힐링을 기대하고 있었다. 출발 당일 우리는 저녁 무렵 산장에 도착했다.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고 산장 주변은 어둡고 고요했다. 산장은 예상보다 훨씬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 산등성이가 보였고 산장 뒤로는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와인과 함께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었다. 그때 동기 중 한 명이 이 산장에 얽힌 소문을 꺼냈다. 원래 낡은 건물에는 여러 가지 괴담이 있는 법이지만 그 이야기는 유독 생생하게 나의 귀에 꽂혔다. 그 소문에 따르면 이 산장은 오래전에 있었던 대가족의 휴양지였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여름 저녁 가족의 막내딸이 실종되었고 그 후로 산장 주변에서는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그 소리를 내는 존재는 잡히지 않았고 결국 가족은 산장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한다. 이후로 산장을 찾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헛것을 보거나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시시덕거리며 낄낄댔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우리는 밤이 깊자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방은 각자 선택하기로 했고 나는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방 안에서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는 아이가 웃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잠긴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어나 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 잠긴 복도는 고요하기만 했다. 다시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이번에는 문 옆에서 무언가가 낄낄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겁에 질려 머리맡에 있던 플래시를 켜고 방을 비추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 나는 결국 동기들 중 한 명의 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제 들었던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만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도 밤중에 미묘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산장을 하루 더 머물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그날로 짐을 챙겼다. 산장을 떠난 후 우리는 그곳에서의 일을 농담처럼 떠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는 그곳을 찾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아이의 웃음소리는 잊혀지지 않는다. 그 소리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산장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깊은 산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 나는 학교 근처에 위치한 낡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해가 잘 들지 않는 위치에 있었고 항상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집세가 저렴한 대신에 왠지 모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날도 공강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깜박 졸았던 것 같다. 눈을 떠보니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방은 정을 역해 그 특유의 어스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불현듯 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구나.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소리는 선명해졌고 나 좀 꺼내줘 라고 반복되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벽 한 구석에 그림자가 유독 짙어 보였다. 그건 단순한 시각적 착시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중에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깨거나 방 안에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곤 했다. 이 모든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피폐해져 갔고 사소한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해졌다. 하루는 친구 몇몇을 집으로 초대해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친구들 역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한 친구는 앉아있는 내내 계속 소름이 돋았다며 여기는 뭔가 있다고 단언했다. 그리는 장소나 얽힌 이야기가 있을 때 음기를 느낀다는 친구였다. 그 친구는 밤이 깊어지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라는 불길한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점점 두려움은 커져만 갔다. 독서실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려 했었지만 결국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무언가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방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벽지를 뜯고 천상을 두드리던 중 침대 밑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기장은 누군가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담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일상의 기록처럼 보였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절망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린 글씨로 나는 사라지지 않아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에게 쫓기듯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친구 집에서 며칠을 머문 후 도저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빠르게 방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몇 년이 지나 그 일을 거의 잊었을 때쯤 나는 우연히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그 낡은 건물은 허물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버티고 있었고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끔찍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지나치는데 창문 너머로 짙어지는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기억은 결국 그저 기억일 뿐이고 살아가야 할 현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그러나 가끔 밤이 깊어지면 가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름이 일어 그 모든 것이 실제였음을 느끼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미있고 오싹한 공포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이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드물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알고 지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기묘한 역사를 지닌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항상 말하길 그 집에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작은 마을에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였다. 그들은 서울의 바쁜 삶에서 벗어나고자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새 집은 구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폐가에 살기로 했다. 수년에 걸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괴담을 무시하기로 한 것이다. 부부는 첫날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밤이 되면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제외하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들곤 했다. 처음 며칠간은 피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특히 아내는 밤마다 꿈속에서 낯선 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꿈을 꾸었다. 어느 날 남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폐가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오랜 옛날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가족은 호련히 사라졌고 그 후로 그 집을 찾은 사람들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자취를 감추거나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본 적은 없다 했다. 그날 밤 아내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폐가의 낡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녀에게 다가왔다. 실루엣은 바로 가까이에 다다라선 낮고 깊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내는 깨어나자마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부부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무언가 그들 곁에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들은 녹음기를 구입하여 밤마다 집안 곳곳에 설치하였고 매일 아침 그 녹음 내용을 점검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으나 몇 주 후 마침내 그들은 한 가지 이상한 소리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밤마다 반복되는 정체불명의 속삭임이 담겨 있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소름이 쏟아진 부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이사를 결심했다. 그리고 이사 날 밤 짐을 싸면서 아내는 폐가의 거실 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그들이 전에 들었던 대로 그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중 한 인물이 그녀의 악몽 속에서 자신에게로 다가왔던 그 얼굴이라 확신할 수 있었다. 부부는 그날 밤으로 마을을 떠났고 그곳의 비밀은 영원히 풀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몇 달 뒤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돼 새로운 주민이 올 때까지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도 급해가는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섬뜩한 기운을 전한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물론 허구입니다.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대개 전에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나 지역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포 이야기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는데 그중 하나를 길고 자세하게 풀어봐야겠군요. 이 이야기의 제목은 가평의 산장이다. 친구들과의 오랜만에 휴가를 맞아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평의 작은 산장을 빌렸다. 산장은 인터넷에서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었고 사진으로 본 경치와 시설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짧은 주말이었지만 우리 5 친구들은 충분히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산장에 도착한 우리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다. 기막힌 풍경과 상쾌한 공기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산장은 상당히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 자체로 아늑하고 매력적이었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덕분에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첫날 밤 우리는 바베큐를 하며 시작부터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와 웃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탓인지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아무런 사건 없이 첫날 밤이 지나갔지만 두 번째 날부터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뜬 한 친구는 꿈에서 이상한 여자를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먼 발치에서 그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헛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친구 역시 같은 여자를 봤다고 말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말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전 내내 이상한 소문을 잊으려 했으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산장 구석에 보이지 않던 문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저 창고쯤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너머로 이어지는 낡은 계단이 있었고 우리는 호기심에 발길을 옮겼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에는 희미한 전구 하나가 깜빡거렸고 벽에는 암으로 된 오래된 장식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러던 중 낯선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옛날 흑백 사진 속에는 산장 앞에서 모여있는 가족들이 보였고 그 중앙에는 친구들이 꿈에서 봤다는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소름이 돋은 우리는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오후에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등산을 나갔다. 산책로에 들어선 뒤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처음의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러나 우리가 산장을 돌아왔을 때 방문이 잠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분명히 우리 중 누구도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때 창문 너머로 산장 안에 있는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선명하지 않았지만 희미하게나마 형체가 보였다. 현관문은 짤막하게 꼬이며 조금 열려 있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야 했다. 다시 들어간 산장은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테이블 게임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게임 중간 전기가 나가고 촛불만이 유일한 빛이었을 때 밖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 뚜렷하게 들리는 발소리였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산장 주위를 돌고 있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우리는 우선 산장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하지만 친구 중 하나가 용기를 내서 문 밖의 세계를 확인하러 나갔다. 우리 모두 그의 선택을 말릴 수는 없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급히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중 그 친구가 흡소쟁이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다급히 우리가 위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아까 본 것은 사람이 아니며 그 존재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 함께 급히 산장을 빠져나와 준비해둔 차로 내달렸다. 그날 밤 우리는 산을 빠져나오고 근처의 작은 모텔에 머물러야 했다. 나중에서야 우리는 그 산장이 한참 전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이곳에서 비극을 맞이했고 그 이후로 산장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다. 모든 것이 이해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졌다. 산장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전혀 잊혀지지 않는 공포의 장소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 친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가평의 산장 이야기를 꺼내며 웃으면서도 어딘가 모를 섬뜩한 기분에 잠긴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며 조용해 보이는 장소일지라도 그 안에 감춰진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교훈을 준다.